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방학이죠. 신난다, 방학. 그죠? 엄마들의 개학이 시작됐네요. 어, 방학이 많이 짧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쵸? 예전에는 거의 한 달? 한 달 좀 넘거나 그러고, 겨울방학은 물론 더 길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주 5일 수업제가 되고, 또 중간중간 공휴일도 많아지고, 또 학교 행사 때문에 또 뭐 그 자유 휴업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방학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길어도 4주가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3주 좀 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방학 중에도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니까 정말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는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휴가도 가잖아요. 음, 그래도 어머님들한테는 계약입니다. 그쵸? 하루 밥도 하루 세끼 거기다 간식 이런 거 다 신경 쓰셔야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 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느라고 조금 힘든 시간이 시작됐죠.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숙제 있었잖아요. 숙제. 어, 제가 이 말을 하면 제 연식이 좀 드러나긴 하는데 그 탐구 생활이라고 기억나시는 분들은 저 비슷한 연식? 어, 그 탐구 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요즘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건 나오긴 하는데 저희 때는 그거 한 권이면 되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이제 한 주제 단원을 넘어가면 그 맨 끝에 조그맣게 그 문제풀이라든가 그 주제에 맞는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 한 권. 그리고 또 너무나 쓰기 싫은 일기, 그죠? 막 밀려서 날씨 막 표시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쓰는, 어, 밥 먹고 놀았다, 밥 먹고 뭐하고 놀고 잤다, 뭐 이렇게 늘 쓰게 되는, 어, 그리고 이제 뭐 그림 한 두 점, 도금 한 두 개, 그렇게 있었죠. 음, 그리고 제 중간에 없어졌는데 곤충 채집도 있었어요. 곤충 채집을 해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박제는 아니고 이렇게 표본 곤충을 잡아서 이렇게 그 하루핀이라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꼽아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대로 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걸 또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사서 내기도 했죠. 음. 그래서 그 잠자리채 이런 게 집집마다 다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잠자리도 잡고 매미도 잡고 뭐 그랬죠. 어, 그런 숙제들이 있었죠. 그런 거 하고 나면 이제 방학이 금방 지나가죠. 근데 꼭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느라고 한 3일에서 일주일은 엄청 바쁘죠.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밀린 숙제 막 하느라고. 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숙제가 내용은 다른데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로 학습에 관련된 게 많죠. 독후감도 저희는 한 권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기본 한 3개 정도 써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과학 무슨 그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뭐 키워서 뭐 양파면 양파 아니면 뭐 강낭콩이면 강낭콩 그런 거를 키워서 그 관찰일기를 매일 써야 되는 거죠. 사진도 첨부해 가면서 저희 때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런 관찰 일기도 있고 그냥 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수학 문제집 한 권 풀기 영어 단어 몇 개 외워오기 그래서 주로 학습으로 관련된 숙제들이 엄청 많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나가서 놀지 못하는 숙제에 얽매여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방학 때 또 그 다음 학기를 위한 이제 선행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선행을 해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에요. 전 물론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음, 수학은 선행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죠. 사실 수학은 복습이 중요한 과목이고요. 좀 선행을 하자고 하면 한 학기, 반 학기 또는
한 두 챕터 정도, 두 단원 정도 앞서서 한번 맛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니까 이게 그렇게 겁나거나 어려운 단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막 선행을 요구하는 과목은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수학을 그 선행 과목 제 1순위로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물론 수학의 영재성, 천재성이 있어서 그 아이는 계속 수학을 그 새로운 그 단원을 계속 해야 맞는 아이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수학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선행을 뽑아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아야 한 학기. 좀 그 아이 성향을 봐서 다른 숙제도 있고 막 너무 지친다 그럼 반학기라고 하면 한두 단원이에요. 그 정도를 미리 살짝 훑고 가는 정도? 그 정도면 좋죠. 그럼 선행은 뭐를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그것도 미리 막 하는 게 아니라 사회나 뭐 역사 과목이나 국어 이제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정도 해서 사실은 수업 전에 내일 배워야 될 시간 중에 어떤 선생님이 어디까지, 요즘은 그 일주일 표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그 과학은 어디까지 할 거며, 수학은 어디까지 할 거며, 거기에 맞는 숙제는 뭐며, 이렇게 일주일 계획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 내일 사회나 역는 여기까지 할 거구나. 과학은 여기까지 할 거구나. 그럼 그걸 한번 읽어가는 정도. 그러면 그게 왜 좋냐면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살짝 한번 읽고 알고 간 과목은 그만큼 집중력이 좋아져요. 졸리지도 않아요. 내가 약간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번 읽을 때 이게 뭐지? 했던 궁금증은 선생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밥을 먹고 난 직후라고 해도 절대 졸리지가 않아요. 도리어 눈이 반짝반짝 귀가 이렇게 열리면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목을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학은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문제를, 그 단원에 맞는 문제를 여러 유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난 거지, 하나의 문제를 물론 수학이 충분히 이렇게 이 친구가 충분히 수학을 여러 문제집에 있는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다 섭렵을 했다면 그때 심화 과정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한 출판사 한 문제집의 유형을 풀고 그 유형에 맞는 또 심화를 풀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낫죠. 제가 지금 자존감이나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제 그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학습 상담을 이제 과목별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대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예가 들어가는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학습 상담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즐거운 방학 얘기하다가 숙제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수학 선행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아무튼 방학은 시작됐고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요. 유럽에 있는 어떤 학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탈리아인지 프랑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런 숙제를 내줬다고 해요. 청소년들한테 이번 여름 방학에는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기.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관찰일기 이거 쓰라는 게 아니라 별을 보면서 그 별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의 인생, 나의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 그게 숙제라 그러더라고요. 방학 내내 통틀어. 근데 그 선생님은 그런 말씀 하셨대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없고, 또 청소년 때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과 어른이 이렇게 휴가 가서 밤하늘에 바라보는 별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그거는 세월이 지나서 또는 미뤄둬서 내가 대학을 가서 바라봐야지, 직장에 들어가면 밤하늘을 바라봐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고, 그 나이 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건,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결코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숙제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짱이죠. 아이들한테, 어머님들한테 그런 숙제를 내줬다는 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봤어요. 여름방학을 길게 봐서 사주라고 할 때, 뭐 숙제도 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끼리 휴가도 가야 되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한 3주 남짓 되는 여름방학을, 뭐, 이번에는 뭐, 한자 급수 시험을 뭐 공부를 할까? 아니면 수학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수학 선행 학원을 다닐까? 아니면 영어를 뭐, 단어를 100개를 외울까? 이거보다는 짧잖아요, 여러분. 짧으니까, 뭐, 어머님들은 예체능 그럼 너무 길게 생각하시는데, 꼭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짧은 3주, 또 혹은 2주 반 동안 할 수 있는 걸, 아니, 하고 싶은 걸,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과 예를 들어, 요요 동호회에 가입해서 요요를 신나게 배워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요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방송 댄스를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게. 그건 뭐, 4주 끊어도 몇 번 못 가니까. 방송 댄스를 신나게. 아니면은, 뭐, 진짜 아까 그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일주일에 한 2번 등대 탐방을 해서 등대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 그런 거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이가 짧지만 엄마 나 사진 한번 배우면 어떨까? 그런 것도 보통 한 달 뭐 4개월, 6개월 되는데 그냥 잠깐 맛보기로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레고랜드 같은 데 가서 레고 만드는데 푹 빠져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캠프를 보내도 뭐 심신 단련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캠프, 영어 캠프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아니면 요리는 정말 일주일 코스, 2주일 코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리 학원은. 그러니까 요리를 한번 배워보는 거.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빵 만들기 체험 한번 해보는 거. 그런 어떤 정말 학습 뭐 국영수를 제외한 그런 걸 제외한 또 한자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뭐 역사 시험 이런 시험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오로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알찬 3주, 2주 반의 2주 동안에 2주나 3주 동안에 그런 오로지 거기에만 열중할 수 있는 체험 그걸 찾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한번 제가 제안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청학동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그런 짧게 예의나 이런 걸 그것도 배우는 거니까 싫겠다 아이들은 그죠? 아니면 정말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를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체험 학습 그거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휴가를 준다는 게 뭐 그런 뭐 도서관 내 가서 책을 읽어 너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어 그러는데 사실 그건 너무 한정됐고요. 책을 읽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책을 읽는데 만화책 본다고 어머님들한테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난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또 잘 못하면 어때요 어머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게 한번 하고 나면 거기서 그 아이가 난 정말 이건 나랑 안 맞는구나 나는 이게 하고 싶긴 했는데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죠. 또 뭐 다른 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길지 않은 방학 겨울방학은 좀 길어요. 근데 겨울방학은 새 학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뭔가 그동안 1년 동안 하지 못 좀 힘들었던 거를 좀 채워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겨울방학 말고 여름방학에 짧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 탁구 이런 것도 좋죠 여러분. 그리고 뭐 이렇게 활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굳이 평상시에도 어머님들이 등 떠밀어서 가는 수영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정말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한번 체험하게 해주자고요. 곤충 채집은 없어졌지만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분이 곤충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마을 이런 것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서 한 며칠 머무면서 실컷 곤충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치만 유난히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관찰일기, 너 그거 갔으니까 엄마가 보내줬으니까 관찰일기 써와. 이거 삑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와. 그거 괜찮죠. 아니면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면 3주 내내 개봉된 모든 영화, 그 나이에 맞게 갈 수 있는 영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는 그 아이들이 볼 수 있지만 상영관을 빌리지 못해서 하루에 저녁 늦게 또는 조조해서 한두 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도 보여주는 거예요. 꼭 인기 있는 영화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공연들을 싸게 하는 게 많아요. 단, 그게 아이가 좋다고 하면, 보고 싶다고 하면 가서 보여주되, 팜플렛 모아오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한 느낀 점 너무 묻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와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체험하는 방학, 그런 방학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힘드시죠. 당장 이번에 성적표가 나오면 거기에 어머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체험이요, 일주일 내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3일 가기, 2번 가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찾아보시고, 항상 아이는 더 많이 알고요. 해보고 싶은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검색하는 시간을 도리어 줄어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방학했으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 엄마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그러면 살짝 어머님들도 다시 좀 쉬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알차고 신나고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호기심 가득한 그런 여름방학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